목요일 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중년 이후에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 그래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중년 이후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육 뭉치고 통증 생기고 하는 건 나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젊은 분들 스마트폰, 컴퓨터 많이 하다 보니까 어깨 아프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 어깨 통증이 있을 때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에 대해서 어깨 통증을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방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네. 저도 뭐 운동을 하다가 어깨가 약간 좀 통증이 있는데 아직 병원에 안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병원에서 우리가 진료를 하다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단계를 지나서 통증이 많이 느껴질 때 그때 병원으로 오시는 경우들, 내 몸에서 커버를 할 수 없을 때 그때 병원을 오시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가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 이유가 어깨가 일반적으로 약간씩 손상이 있는 경우에 통증이 자주 나타나는 질환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통증이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다가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통증이 너무 극심하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극과 극이기 때문에 어깨 질환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어깨는 되게 희한한 그리고 특이적인 그런 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서 거의 유일하게 360도를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 어깨를 본 거고요. 지금 어깨뼈에 날개뼈라고 보통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날개뼈와 그다음에 상완골이라고 하는 팔 쪽의 뼈가 서로 연결된 부분들을 우리는 어깨 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절면이 있고 그 주변으로 되게 작은 근육들과 힘줄들이 보일 거예요. 이 부분들이 어깨를 잡아주고 있는데 이런 관절의 가동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어깨 관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동성이 높은 만큼 조금씩 손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되게 작게 되는데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통증이 드러나는 것들이 어깨 질환의 특징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통증도 빨리빨리 처치를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원장님, 어깨가 계속 아프면 내 어깨에 어떤 질환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되거든요. 네네. 어떤 질환들이 생겼을 때 어깨가 아플까요? 네, 어깨 쪽의 질환은 우리가 단계별로 총 4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어깨의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깨 팔 쪽이 우리가 외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바깥쪽으로 팔을 올렸을 때 내 어깨에서 귀까지 서로 연결되고 정확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정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80도 정도 아니면 한 120도 정도에서 통증 때문에 갑자기 뭔가 부딪히면서 어깨를 올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됩니다.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견봉이라는 어깨뼈와 그 다음에 상완골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움직여주면서 글라이딩 돼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한 번씩 부딪히는 거죠. 이 부딪히는 부분들을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안쪽에 있는 힘줄과 그리고 근육과 관절낭 등이 서로 찝히는 상황에 대해서 통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것들을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이렇게 관절들이나 아니면 힘줄들이 조금씩 손상이 지속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석회화 건염이라고 하는 질환으로 이행이 돼요. 석회화 건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의 힘줄들은 되게 단단한 고무줄처럼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무줄들이 조금씩 닳아서 그리고 조금씩 손상이 되면서 약간씩 갈라지는 틈이 생기겠죠. 이런 틈들이 자연스럽게 피부가 찢어졌을 때 회복하는 것처럼 흉터가 생기면서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 작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회복이 더디거나 아니면 적당한 회복 기간을 거치지 못했을 때 이런 고무줄 대신에 석회성의 뼈 성분들이 침착되는 것들을 석회화 건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하얗게 나타나는 이런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때부터는 통증이 상당히 많이 심해지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회전 근개의
미세 파열이라고 얘기를 해서 네. 어깨와 팔 쪽을 잡아주는 중요한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그리고 견갑하근이라는 네 가지의 힘줄과 근육들이 있는데 이 힘줄과 근육들이 조금씩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도 통증이 되게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오십견이라는 이런 질환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증상들이 나타나고 다시 또 회복되고 이런 만성이 되고 퇴행성이 많이 진행한 상태에서 어깨 관절낭 자체가 더 이상은 내가 일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에 확 굳어버리는, 그리고 통증이 아주 극심한 오십견까지 이루어지는 게 이렇게 1, 2, 3, 4단계의 어깨 질환의 발전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네 가지의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할 때 이제 회전근개 손상 뭐 이런 젊은 친구들 거기 손상을 입어서 이제 어깨가 많이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복력이 그리고 자생력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십견보다는 보통 회전근개 쪽에 파열이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되는데 미세 손상부터 천천히 시작을 해서 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잘 회복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씩 금이 간 부분들을 괜찮겠지, 또는 뭐 진통제 주사나 아니면 진통제만 복용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상처가. 근데 안쪽으로는 조금씩 더 뜯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이때 아주 간단한 동작이나 아니면 뭐 심지어는 환자분들 중에서 어깨 뒤로 팔을 살짝 돌리다가 뜨끔하고 그때부터 통증이 많이 심해졌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런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을 생각보다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전근개 파열이 생겼을 때 심할 경우에는 완전 파열애 같은 경우에는 수술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조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어깨에 뭐 근육이 뭉친다든지 가벼운 통증이 있을 때 이렇게 좀 풀어주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증이 나타났을 때 우리 몸은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긴장을 시키게 돼요. 긴장을 시켜서 더 이상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더 이상 움직여서 손상되는 부분들을 나타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증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할까요? 해당 부위를 꽉 하고 압박하는 이런 우리 기본적인 치료 과정들이 있겠죠. 그 과정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 해도 안쪽에 혈류순환들을 다시 또 증가시켜서 회복 기전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이상 손상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오십견 같은 경우에 통증이 아주 극심한 염증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압박을 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마사지를 하는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잘 대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깨에 근데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게 오십견일 것 같은데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부른다는데 정확한 명칭이 있나요? 네, 오십견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절낭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래서 통증이 나타나는데 앞쪽에 유착성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들이 관절이 유착되면서 관절의 움직임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팔을 쓰고 싶어도 관절의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유착성 관절낭염, 정확하게는 오십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50대 후반에 나타나서 특히나 여성분들한테 흔하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서 제가 1, 2, 3, 4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 먼저는 뭐 충돌 증후군부터 회전근개 쪽에 문제로 진행이 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오십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인즉슨 결국 만성, 퇴행성의 병변들이 한번 생겼다가 다시 또 회복됐다가 다시 또 생겼다가 회복됐다가 이런 만성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관절낭 자체가 굳어버리는 이런 질환들을 가지게 돼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오십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말로는 동결견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동결됐다, 어깨가 동결됐다, 어깨가 굳어버렸다, 어깨가 얼어버렸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특징적으로 통증도
되게 심하지만 어느 정도 통증이 잡히고 나서 그때부터 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깨의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올리지도 옆으로 올리지도 그다음에 또 흔하게 한 번씩 이제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등 뒤로 팔을 올려서 내가 등을 긁고 싶은데 잘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오십견의 초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초기 증상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오십견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들을 봤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분들은 내가 최근 들어서 어깨 쪽에 가동 범위가 많이 줄어드는구나. 네. 내가 어떤 동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깨를 잘 올리지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전형적인 케이스들 제가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든 증상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이러지? 평소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상적인 상황들은 어깨를 앞쪽으로 올릴 때는 쭉 18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요. 옆으로 올릴 때도 귀까지 자연스럽게 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등 뒤쪽으로 올리는 부분도 내 등의 한 절반까지는 올라가줘야 되는데 점차 팔을 들러 올리기 힘든 증상부터 시작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 통증이 심해지는데 특히나 오십견의 주된 통증은 야간에 통증이 나타나서 잠을 깨게 되는 환자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몸을 돌려서 눕다가 번개가 어깨 쪽으로 번쩍 치면서 일어나게 됐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데 보통 밤을 새서 오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야간 통증이 나타나고 통증기가 줄어든 다음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십견의 특징적인 증상들, 관절이 굳어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관절이 굳고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고 우리가 옷을 입거나 아니면 등 뒤로 팔을 돌리거나 이런 동작들이 거의 어려워지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밤에 자다가 깰 정도의 통증이라면 상당히 좀 심각함을 네. 느낄 수가 있는데 실제로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은 환자를 저희가 직접 만났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생각보다 네. 젊은 환자분이세요. 네. 그렇네요. 보통 요새 또 홈트 열풍 다들 아시죠? 네. 그리고 집에서 또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몸짱 열풍도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젊은 층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예전부터 어깨 통증이 있긴 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깨 통증이 조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사지나 이런 것도 받아보긴 했는데 그걸로는 사실 제 아픈 통증의 원인도 모르겠고 이래서 오늘은 병원에 와가지고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뭔가 파근을 다 풀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가 이 환자분도 평소 때 운동을 상당히 열심히 해주는 네. 그리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주시는 분이었는데 정확한 진단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극상근 아주 심각한 오십견이나 이런 질환들은 아닌데 극상근건이라고 해서 회전근개 쪽에 미약한 손상이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충돌 증후군이라고 해서 어깨를 움직일 때 옆으로 들어 올리는 외전 동작을 할 때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아서 나타나는 서로 부딪히는 이런 통증의 원인을 봤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위를 치료를 할 생각입니다. 계속 저렇게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정확한 진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좀 이완시키는 쪽. 알약 처방은 아까 끊어져 있던 부분. 약 처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원장님 설명이 회전근개 조금 쪽에 파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원장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화면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화면처럼 병원에 직접 가면 왜 아팠는지 네. 원인을 알 수 있으니까 답답했던 게 좀 풀릴 것 같습니다. 근데 오십견의 원인이 퇴화라면 치료가 잘 될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 원장님, 한방 치료로 치료가 잘 될 수 있나요? 네, 오십견의 한방 치료는 크게 2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십견은 아까 통증이 아주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1단계로서 우리가 통증기의 처치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환자의 관절 낭에 있는 부종과 염증 반응을 줄여서 통증을 줄여주는 것들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요. 동작침이라든지 아니면 한약 같은 부분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 몸의 자생력을 올려주는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네. 통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한 4주에서 한 6주 정도 지나면 1단계 통증기는 거의 다 끝나게 돼요. 이때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우리 몸의 어깨 관절에서
가동 범위를 다시 늘려줘야만 재발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50견에서 또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재발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렇게 2단계 처치를 가동기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목과 어깨 그리고 등 쪽에 전체적인 밸런스를 바로 맞추고 자세를 바로 잡아줌으로써 자세를 잡아줄 때 또 우리가 특징적으로 추나요법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깨의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해주는 것들, 이게 가동기 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또 이제 추나요법이 아닐까 싶은데 네.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 어깨 관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가동성을 가지는데 그만큼 불안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만큼 아주 정밀하게 이 부분들이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네. 특히나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목과 같이 연결돼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등에 같이 연결된 부속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를 같이 맞춰줘야 돼요. 보통 이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등이 많이 굽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네. 대부분의 어깨 쪽의 문제들은 등이 굽고 목이 앞으로 빠지는 일자목의 상황들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깨가 안쪽으로 말리는 라운드 숄더라는 증상에서 처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평소 때 스트레칭을 통해서 잘 유지를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과도하게 하거나 이때 손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평소 때 추나요법을 통해서 내 상체 쪽의 밸런스를 바로 맞춰놓는 것들, 이게 어깨 치료의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네, 치료 네. 받는 모습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일단 목을 풀어서 어깨 네, 쪽에 일단 목부터 먼저 추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과 어깨 쪽에 연결된 근육들이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어깨와 그다음에 목 쪽에 연결된 사각근과 그리고 승모근 쪽에 이완을 시켜주는 그런 추나요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목과 그다음에 어깨 쪽이 연결된 승모근과 견갑거근 그리고 안쪽에 있는 사각근과 SCM이라는 근육들을 먼저 이완시켜서 어깨에 걸리는 부하를 좀 줄여주는 치료들을 먼저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어깨 관절에서의 움직임을 부딪힘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추나요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신타진단은 아까 목도 왼쪽에 단추를 조금 더 심했고 치료할 때 아프진 않나요? 네, 생각보다 추나요법은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는 않고요. 네.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추나요법 후에 약침이라고 합니다. 네. 네, 한약액을 정제한 약침을 관절낭 안쪽으로 주입을 하게 되고요. 약침의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네, 보통 1단계 처치에서 가장 큰 역할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염증과 부종을 처음에는 낮춰주는 통증의 역할을 원인이 하죠. 어떤 건지 때문에 왔었는데 추나요법도 실시했고 약침도 맞다 보니까 조금 더 어깨의 움직임이 유연해졌고 통증도 조금은 잡힌 것 같긴 한데 이게 조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지만 조금 더 좋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이번에 치료를 받아볼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그 어깨 통증이 있는 환자의 치료하는 모습, 추나요법을 통해서 또 약침 치료를 통해서 치료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평소에 좀 이제 어깨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알아봤는데요. 건강한 어깨,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시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